안녕하세요. 마음의 집 김혜령입니다. 네, 오늘은 자기를 비난하는 목소리, 자책감, 자기 혐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영상에서도 자기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자기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최근에 제가 유재석 씨와 아이유 씨가 나온 영상을 봤었는데 이제 거기서도 발을 헛디뎠다던가 발이 어디에 부딪혔다던가 하는 아주 사소한 그 상황에서도 어휴 하면서 이제 나 스스로를 혼내는 그런 목소리를 얘기하는 거를 들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데 부딪혀요. 그럼 두 분은 그 침대에서 부딪혔어. 그 리액션이 어떻게 나와요? 그리고 나를 자책하죠. 아이고 이 정신아. 그거를 못 피하니. 사람만 그걸 또 부딪히니. 너랑 뭘 하겠니? 이미 이제 많은 인정을 받는 사람들도 자기를 비난하는 목소리와 함께 살아가는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요. 최근에 자기 비난의 목소리를 크게 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아이 유치원 등원 준비를 하면서 나갈 준비가 다 됐는데 유럽에서는 아직 번호키를 쓰지 않고 금속키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집도 그렇거든요. 근데 열쇠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열쇠가 없어서 이제 한참을 이제 여기저기 잠바 주머니 찾아보고 가방도 뒤져보고 원래 뒀던 데가 없으니까 한 20분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가져갔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남편도 따로 열쇠가 있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제 걸 쓰게 되기도 하니까. 근데 제가 좀 전적이 있거든요. 제가 휴대폰도 잘 잃어버리고 뭘 잘 두고 오고 깜빡하는 일도 많고, 이제 저희 집에서는 약간 그런 이제 모습을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저의 전력이 있다 보니까 또 내가 어디 놓고 왔구나, 어디인가 잃어버렸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어쨌든 20분 뒤에 남편한테 메시지를 보냈다가 남편이 잠바 주머니에 넣어놓고는 깜빡했던 거예요. 그 20분의 순간 동안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사실보다 좀 힘들었던 게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나를 혼내는 목소리랑 싸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내 안에서는 전쟁이어서 이렇게 침착하게 찾고 침착하게 생각을 했으면 오히려 남편한테 먼저 연락을 해봤다던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다 찾았으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구나 하고는 오늘 유치원을 못 보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을 텐데, 일단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아이 보내놓고 이렇게 저한테 또 일이 있었고 빨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생각이 되게 협소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날카로운 내 마음이 나를 더 찌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또 잃어버렸구나. 진짜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왜 맨날 놓고 다니고 이렇게 맨날 급하게 하냐. 스스로를 엄청 나무라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결과가 나온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그 목소리를 듣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마치 무서운 선생님이나 엄마가 내 열쇠를 찾아주지도 않으면서 내 옆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언성을 높이면서 야, 너 좀 제대로 좀 해라.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니? 맨날 잃어버리니? 이렇게 칠칠 맞아. 이렇게 하면서 잔소리하고 혼나는 상황에서 나는 열쇠를 찾아야 됐었던 거예요. 차분한 상태여도 이제 그 시간에 열쇠를 침착하게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마음이 급한 상태에서 계속 혼나면서 하니까 진짜 너무 마음이 소란스럽고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이 목소리를 잘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내 안에 있는 이 목소리랑 싸우면서 사는 게 에너지가 많이 낭비가 되죠. 근데 이게 잘 내가 돌볼 수 있다면 내가 필요한 데 에너지를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안에서 자꾸 이제 싸움이 일어나면 소란스럽고 산만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계속 이제 불안감, 예민함, 자책감, 이게 심하면 우울감으로 가는 거죠. 내가 나를 믿어주지 못하고 계속 나를 미워하기만 하니까 당연히 나는 위축되고 뭉클어들고 우울감을 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돌볼 수 있느냐, 이게 하나의 목소리라는 것을 일단 알아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 생각 자체를 이제 멈추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계속 불쑥불쑥 올라올 겁니다. 저처럼 뭔가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일을 뭔가 망쳤다거나 아니면 뭔가에 실패를 했다거나 또 원치 않는 상황이 났을 때 내 안에서는 그런 목소리들이 분명히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일단 그저 하나의 목소리다,
이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그 목소리를 믿어버려요. 어떻게 될까요? 열쇠를 찾는 2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야, 너 진짜 뭐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다. 이거를 내가 믿어버리면은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이제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과연 나를 잘 데리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힘이 나지 않겠죠. 그리고 일단 사실이 아니고 그냥 그 잠깐의 상황이고 사건이에요. 근데 이 목소리를 이제 따라가면은 그게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목소리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서 내가 나를 혼내고 있구나, 답답하구나, 이걸 알아차린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자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면은 도움이 돼요. 나를 엄격하게 대하는 자아가 있는 반면에 나를 또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자아도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 눈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자기 비난의 자아, 이 엄격한 자아가 너무 커져버리면 내가 사는 게 좀 힘들어지죠. 가시밭길을 가는 거예요. 맨날 혼나면서 사니까. 그래서 이 나를 미워하는 나도 결국에 그냥 내 안의 일부다라는 걸 알아차리면서 목소리가 떠들도록 내버려 두되 그 목소리를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내가 좀 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구나. 사실 이 목소리를 잘 따라가 보면은 어렸을 때 들었던 뭐 부모님의 목소리라던가 선생님의 목소리라던가 이렇게 누군가 나를 이제 비난할 때 들었던 그 목소리가 이제 내면화돼서 나오는 목소리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내면화했을 때는 그게 의미가 있었다는 거겠죠. 물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내가 막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목소리들을 막 귀담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새겨졌겠죠. 나를 혼내는 나를 엄격하게 대하는 내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자아가 내는 목소리를 내버려 두되 그냥 거리를 두면서 내가 또 좀 더 잘해보려고 마음이 급해졌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아이들을 잘 데리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잘 이제 협력해서 정말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게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 자기 비난의 목소리, 막 자기를 혐오하는 목소리 요것만 계속 이제 듣고 이걸 동일시를 하다 보면은 같이 협력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독단적으로 나를 막 끌고 가겠죠. 근데 그게 과연 나를 잘 살게 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을 알아차릴 수 있대 그냥 내버려 두되 통제하지 않고 이거를 내가 전체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나를 비난하느라 이렇게 내가 나를 좋아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럴 때에는 나를 비난하는 이 목소리가 그냥 내 안의 일부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면서 나한테는 엄격하게 나를 혼내는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좀 따뜻하게 품어주고 싶어하는,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돌보고 싶어하는 자아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거를 볼 수 있는 더 큰 내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내가 이 목소리가 막 나올 때 이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내가 있잖아요. 진짜 내 모습이거든요. 이 모든 걸 다 알아차릴 수 있는 나, 그거를 기억하면서 이 자기 비난의 목소리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요거를 알아차리고 이제 목소리를 거리를 두면서 나를 잘 데리고 살아야 되겠죠. 자기 비난은 이 이슈는 저한테 아주 큰 부분이기도 한데요. 거리를 두고 좀 내가 살펴볼 수 있게 되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좀 에너지가 덜 낭비되고 덜 피로하고. 근데 물론 순간순간 늘 이것과 싸우는 삶이 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아예 없앨 수는 없어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난 이렇게 나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구나 하면서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조금 더 유연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특히 한국인들 스스로한테 많이 엄격하잖아요. 기준도 높고 완벽주의자적 성향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매일매일 나를 혼내키는, 매일매일 나를 채찍질하는 일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절대 그렇게 나를 너무 혼내기만 하지 마시고 품어주기도 하고, 나를 미워하는 나를 또 품어주기도 하고, 너그럽게 나를 잘 이제 통합해서 데리고 나가는 일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